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한국GM이 11월 말 부평 2공장 생산 중단을 예고한 가운데 부품 공급 협력업체들도 일감이 줄면서 일부가 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부품 공급 업체들은 생산 인력부터 줄이는 모습인데요. 2차, 3차 협력사 직원들까지 구조조정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네, 오늘은 인력 감축 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GM 협력업체 노조위원장을 전화 연결해서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먼저 소속 회사는 한국GM 부평 공장에 어떤 부품들을 공급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그 한국GM에서 생산하는 그 트레일블레이저랑 그리고 트랙스에 운전석 전량을 납품하고 있고요. 이 운전석은 이제 칵핏 모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GM이 11월 말까지 부평 2공장의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인데요.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공장 생산 차량이 한 대인데 요게 이제 실제로 단종이 됐을 경우에는 약 이제 30명 되는 노동자들이 전체 지금 다 해고 위험에 몰려 있고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희랑 비슷한 이제 다른 협력사들도 해고와 고용 불안에 계속 시달리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GM이 일감이 줄어들면서 협력업체들도 지금 경영 위기에 처했을 텐데 소속 회사가 인력을 줄이려는 입장이라고 들었습니다. 직원들 현재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노동조합이 요구했던 거는 이 공장 단종으로 인해서 이제 조합원들이 유후 인력으로 남게 되는데 이 노동자들을 1공장으로 전환 배치를 시켜라. 노동 강도 완화를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단종이 있을 때마다 경영위기가 있을 때마다 항상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데 그런 거를 하지 말고 유급휴업이나 유급휴직을 돌릴 수 있게 하고 제일 중요한 회사의 이제 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 신규 사업을 수주를 해서 현재 쉬고 있는 노동자들을 이제 계속 고용할 수 있게 노력을 해라. 이렇게 일단 세 가지 정도를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여의치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고용부장을 뭐 유급휴업이라던가 혹은 전환 배치 같은 경우도 현재 노사 간에 좀 첨예한 쟁점이라서 아직은 뭐 뚜렷하게 나오는 대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 부품 공급 업체들도 한국GM처럼 생산 인력을 1공장 생산 쪽으로 좀 전환 배치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원청이라는 이제 한국GM과 협력사들의 관계가 대금이 정해져 있고 단가가 이 이상 요구하게 되면 사실상 협력사에서 해지가 된다거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회사가 지금 1공장 조합원, 그 2공장 조합원들을 전환 배치하기 어렵다는 이유는 전환 배치함으로써 지불 능력이 전혀 없다. 이 사람들의 임금을 계속 줄 수가 없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한국GM이 DGF 오토모티브에게 이제 내려준 인원이 이 공정에 대한 인원이 지금 현재 인원과 너무 현저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한국GM과 단가 협상 또한 할 수가 없다. 불리한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못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다른 협력업체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공장이 단종됨으로 인해서 부품을 계속 공급하던 업체들은 당연히 도산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게 아니라 말씀하셨던 2차, 3차 업체들은 사실상 소리 소문 없이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회사가 이제 도산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해 있고, 이 협력사 노동자들뿐만이 아니고 협력업체 사장들도 당연히 리스크를 떠안게 될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 그 회사에 고용되어 있던 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이 부품을 차로 공급을 하던 이제 기사님들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좀 전방위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현재 그러한 상황이라고 좀 알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사실 원청과 하청 간에 이제 좀 불합리한 단가 인상이라던가 단가 뭐 협상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걸려 있는데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면서 한국GM 원청 역시 이런 협력업체에 대한 단가를 좀 인상을 계속 해주고 함께 상생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전혀 없다라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영 노조위원장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있을
있을 만큼,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어떤 프로세스가 돼야 아무래도 자립 의지가 생기지 않을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운전직 쪽을 좀 해가지고 그쪽으로 좀 가려고는 하고 있는데 뭐 면접이나 뭐 그런 것들 좀 어렵죠. 네,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노숙인들이 자립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취업입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자립도 하고 사회생활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인천시는 지역 노숙인 자활시설과 연계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올 한 해에만 164명이 노숙 생활을 청산하고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인천 지역 시설 생활 노숙인 수가 250명인데 이 중에 65.6%가 취업을 한 셈입니다. 인천 지역의 전체 고용률이 62.8%니까 이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장의 취업률보다 고용의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노숙인들의 경우 일용직 취업이 많고 장기 고용 계약을 맺더라도 길거리 생활에서 얻은 질병과 낮은 자존감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걸 너무 기능적으로 접근을 하면 이분들에게 일을 하기 위한 어떤 나름의 준비 이런 것들이 소홀해질 수 있고 무엇보다 본인이 이것을 유지하고 또 자기가 좀 더 원하는 변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내적인 역량을 갖추는 것도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숙인 직업교육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를 바라고 있을까요? 기획보도 마지막 이야기. 인천 지역 노숙인 직업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이재필 기자가 전합니다. 우선 노숙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 인천시는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일용직과 손세차 등 직업군이 제한적입니다.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역시 운전면허증과 중장비 기능사, 바리스타 등 선택의 폭이 넓지 않습니다. 노숙인들을 일용직이 아닌 장기 근로로 이끌기 위해서는 직업을 보다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적성이 있는데 몇 가지만으로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는 이분들이 잘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바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이미 관심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밑바닥부터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거죠. 다양한 뭐 이렇게 평생교육원 그런 학교, 평생교육 학교 같은 것을 통해서 이분들이 적성을 찾아가는 그런 교육장이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또 있습니다. 최근 카페에서 직업교육을 시작한 김소민 씨. 3개월 후면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교육 프로그램 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입니다. 3개월 동안 자격증을 따고 이후에는 이 경력을 바탕으로 다른 카페에 취업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지금 커피 분야는 잘 모르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좀 막막하기도 하죠. 3개월 뒤에는 또 다른 데 어디 가야 되나. 인천시에서 운영 중인 노숙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기간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입니다. 건강 문제와 심리적 불안감으로 적응에 시간을 필요로 하는 노숙인이 직업교육을 마치기에는 턱없이 짧은 시간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실제로 2022년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숙인은 201명인데 자격증을 취득한 노숙인은 16명에 불과합니다. 그런 안정적으로 일이 배일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사회적 기업을 자꾸 세워서 이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천시 의회도 노숙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현실에 맞게 확대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유경희 인천시 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인천시의 노숙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살펴보는 한편 조례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노숙인 지원에 관련된 조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또 취업하면 또 고용노동부잖아요. 고용노동부와 혹시 연계돼서 조금 더 전문적인 자격증을 따거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지는 않을까, 그 연계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거리를 떠나 사회로 복귀하는 사람들. 현장에서 만난 이들은 하나같이 새 삶을 살길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인천시를 포함한 지역 사회의 도움이 절실한데요. 일어서려는 노숙인들에게는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포시가 2040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을 위한 10대 핵심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용역을 통해 선정된 김포시의 10대 핵심 사업은 차세대 스마트 교통도시와 스마트 에어로트로폴리스 김포, 대한민국 평화관광 대표도시 김포 등 분야별로 마련한 김포시의 미래 비전입니다. 김포시는 용역에서 제시된 핵심 사업을 바탕으로 추가 주민 의견을 받아 올해 11월쯤 김포시 2040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계양구가 계양 문화로 빛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빛축제는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지역 특화 관광축제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새롭게 정비된 계양 문화로에 빛 조형물과 경관 조명, 포토존 등을 설치해 아름답고 색다른 계양의 밤을 선보이며 방문객들에게 낭만과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지역 예술인들의 버스킹 공연과 찾아가는 음악회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되며 오는 22일까지 계양구청 남측광장 등 계양문화로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빛 조형물과 경관 조명은 내년 1월 8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평구 문화도시센터가 오는 8일 굴포누리 기후변화체험관에서 굴포 천천히 환경축제를 진행합니다. 축제에서는 자전거 발전기 체험과 환경다짐 캘리그라피, 환경 그림책 읽기 등 가족 단위 시민들을 위한 체험 부스가 운영될 계획인데요. 플리마켓과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함께 마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평구 문화재단 누리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양의 한 아파트 정문 앞 도로 일부가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4일 오후 2시 40분쯤 계양구 작전동의 한 아파트 정문 앞 도로 지하 일부가 내려앉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들린 뒤 도로가 밑으로 꺼졌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계양구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 지점 주변의 통행을 통제하는 등 안전 조치를 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변 도로 일부가 움푹 내려앉으면서 부근 통행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도로 밑에 있는 정화조 배관이 터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린 시민의 모습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포시는 쓰레기 무단 투기 상습 지역 44곳에 이동식 CCTV를 설치해 감시해왔지만 무단 투기 행위가 줄지 않자 쓰레기를 버리는 시민의 모습을 공개해 강경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CCTV 영상에 잡힌 무단 투기 행위자 모습을 현수막에 담은 뒤 지역 곳곳에 내건다는 방침인데요. 다만 초상권 침해 소지에 따라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합니다. 한편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천시가 겨울철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1억 2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는 지하차도, 고갯길 등 상습설의 5개 구간에 원격 자동 염수 분사 장치를 설치하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새로 설치되는 장치는 지면 온도와 습도, 강설량에 따라 자동으로 염수를 분사하는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첨단 장치로 부천시는 다음 달 제설 대응 비상체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는 7일부터 사흘간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서 조강으로 지는 해넘이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김포시는 군의 협조를 받아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개장 1년을 기념한 조강이 해넘이를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은 그동안 군사적 이유로 일몰 전에 문을 닫았지만 7일부터 사흘간 해넘이를 볼 수 있는 오후 6시 30분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코로나 여파로 중단됐던 김포 평화누리길 걷기 행사가 올해에는 대면 행사로 열리게 됩니다. 이번 걷기 행사는 22일 오전 김포 함산공원에서 시작해 덕포진과 손돌목, 불회도를 거쳐 다시 함산공원으로 돌아온 일정입니다. 6.5km 구간을 완주할 경우 완보증과 함께 김포시가 마련한 선물 추첨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